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학교 급식실의 작업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날마다 동일한 장소에서 비슷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해롭고 위험한 일들도 무심히 지나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장소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또는 지나쳐서 인식하지 못한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들에 대하여 우리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실을 만들기 위한 목적의 마지막 시간으로 후처리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의 구성은 우선 세부 작업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사전에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지 다 같이 그 대책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앞서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처리 작업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후처리 작업은 학교 급식실의 작업 과정 중에 마지막 단계의 작업으로 사용된 조리기구와 배식기구를 세척하고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며 급식실을 청소하는 작업입니다. 앞에서 후처리 작업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후처리 작업 과정에서 건강에 영향을 주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내용에 따라서 유해 위험 요인은 다르거나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어 2차, 3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처리 작업 시 건강에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기계적 요인. 둘째, 화학적 요인. 셋째, 작업 특성 요인. 넷째, 작업 환경 요인입니다. 지금부터 후처리 작업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척 작업에 있어서 조리도구 세척은 기계적 요인, 배식도구 세척 작업과 용기 세척 작업은 작업 환경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세척 작업 중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감소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리도구 세척 작업은 조리에 사용되었던 각종 도구들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표면과 모서리가 날카로운 도구의 찔림, 배임과 떨어짐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들 위험에 대한 감소 대책으로는 보호 장갑과 안전 장화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배식도구 세척은 장시간 동안 세척제가 혼합되어 있는 물을 이용하여 세척하기 때문에 보호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도 장갑 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피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감소 대책으로는 보호 장갑을 건조한 후에 착용하고 수시로 손을 닦고 건조해야 합니다. 용기 세척 작업은 뜨거운 물을 사용하여 이물질과 기름기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화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음식물 처리 작업은 음식물을 수거하여 처리 용기에 넣은 다음 외부로 반출하거나 음식물 찌꺼기 처리기에 넣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 작업은 작업 특성 요인, 음식물 처리기 작업은 기계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처리 작업 요인에 대한 감소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수거 작업은 배식 후 남은 음식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들을 모아서 학교 급식실 외부에 찌꺼기 보관 용기까지 운반한 다음 들어서 용기에 넣는 작업으로서 중량물 취급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작업입니다.
감소 대책으로는 운반 대차를 이용하거나 2인 1조의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방안입니다. 혹은 적당량 분리하여 운반하는 것도 사고를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잔반 처리기 작업은 작동하는 기계에 감기거나 끼어서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방호 장치와 비상 정지 장치가 설치된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해야 하고 위험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청소 작업은 바닥과 환기 시설 등 학교 급식실 전체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청소 작업은 대부분 기계적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에 이용되는 세척제와 세정제는 화학적 요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청소 작업에 대하여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감소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닥 청소 작업은 청소 도구를 이용하여 세정제와 세척제를 사용하여 바닥을 청소합니다. 청소 작업 과정에는 호스와 하수구 덮개 돌출부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와 미끄러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입니다. 감소 대책은 사용 후 청소 도구와 호스릴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하수구 덮개 돌출부를 정확한 위치에 장착하여 넘어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기시설 청소 작업은 발 받침대를 밟고 올라가서 청소 도구를 이용하여 환기시설의 후드를 청소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떨어지는 사고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입니다. 감소 대책으로는 보안경을 착용하고 안전한 발판을 사용하거나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청소 작업에 사용되는 세척제 또는 세정제는 화학 물질로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화학 물질에 의한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교육과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 안전 보건 자료와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후처리 작업 과정에서 우리 몸에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셨는지를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후처리 작업에서 작업 특성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고온 작업입니다. 조리실에서 열원을 이용하여 끓이거나 볶는 작업, 뜨거운 물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등이 고온 작업으로서 작업 환경 요인에 속합니다. 연료로 사용되는 가스는 화학 물질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연료로 사용되는 가스는 화학 물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안전하신가요? 그렇다면 사고가 왜 발생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A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였던 사례입니다. 50대 중반 조리원이 배식 작업이 끝나고 세척제를 이용하여 바닥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물기와 세제로 인하여 미끄러져 허리가 다치는 부상을 당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이물질 또는 물기를 방치하여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보호 장화가 닳아서 미끄럼 방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며 이동 경로의 상태를 미리 파악하지 않고 서둘러서 넘어짐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재질로 시공해야 합니다. 둘째, 물기, 결빙 구간, 물호스, 배수로, 구멍, 홀, 장애물, 턱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및 유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화학적 요인에 의한 사고입니다. 2019년 6월
B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였던 사고 사례입니다. 청소 작업을 하던 조리원이 보호 장갑을 착용하고 장시간 작업하여 손에 땀이 나고 작업하면서 물과 혼합된 세척제가 장갑 속으로 들어가서 피부 습진이 생긴 사례입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세정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직접 피부에 닿아서 피부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도 있고, 보호 장갑을 착용하고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여 땀과 화학물질이 포함된 물이 보호 장갑 속으로 들어가서 습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작업 시 보호장갑 착용 및 보호장구를 소독하고 청결히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 후 손을 잘 말리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가급적 물기 지역과 건조 구역을 나누어 청결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례는 어떤 사고일까요? 2015년 12월 C중학교 급식실에서 후처리 작업 중 잔반 처리 작업 시 발생한 사고 사례입니다. 이 사고는 잔반 처리기에 음식을 붓고 아래로 쓸어 모으려고 손을 넣는 순간 회전체에 손이 끼이면서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사고 사례입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고의 원인은 첫째, 회전체가 있는 기계에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는 불안전한 행동이었고, 둘째, 안전작업 수칙 주지 미흡이었습니다. 셋째, 기계의 방호조치 미흡이 주된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첫째, 끼임 주의 경고 표지 부착 및 작업 전 안전작업 방법 주지 교육을 해야 합니다. 둘째, 재료를 밀어 넣어야 할 경우 신체가 아닌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기계 투입구에 안전가드 또는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비상시 자동 동력 차단 장치 또는 비상정지 버튼을 가까이 설치하여 바로 누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사고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알아본 사고에 대하여 퀴즈를 통하여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기계기구 사용 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작업 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는 주의 및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점검 등 보수 시에는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작업 중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작업 중에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후처리 작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후처리 작업은 조리기구 및 배식기구 세척, 남은 음식물 잔반 처리와 급식실 청소로 진행됩니다. 후처리 작업의 유해 위험 요인은 4가지입니다. 첫째, 기계의 끼임, 찔림, 넘어짐 등의 기계적 요인. 둘째, 세정제와 세척제 등의 화학적 요인. 셋째, 중량물 취급의 작업 특성 요인. 마지막으로 고온 작업, 화상, 피부 질환의 작업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후처리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상황에 따라 가능한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재질로 시공하는 것도 미끄럼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작업 후 손을 잘 말리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노력해야 하며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및 관리 요령 게시, 그리고 경고 표지를 부착해서 사고 예방을 해야 합니다. 동력을 이용한 기계 사용 시에는 끼임 등의 사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처리 작업에 있어서 사고 위험 요인과 예방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안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